세계사 수업 110쪽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돼서 이제 그 지역 교역망, 아시아, 뭐 유럽 이렇게 각각 지역 교역망에서 전 세계를 관통하는 그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 이후에 물질하고 문화의 교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지역의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는 물질들, 작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내용을 좀 하고, 그리고 문화는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작물의 전파와 생활 변화입니다. 작물이 전파되면서 생활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일단 첫 번째 과정은 신항로 개척 이후 교류가 증대되어 다른 대륙과의 교류가 증대되었다. 그로 인해서 작물의 확산, 농업과 음식의 변화. 당장 우리가 지금 자주 먹는 김치만 해도 고춧가루가 원래 없었죠. 우리나라에. 그 다른 대륙에서 들어오는 거죠. 농업과 음식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양한 작물이 전파되는데 대표적인 걸로 후추. 음식에 풍미를 올려주려고 지금도 많이 먹죠. 당시 고급 음식의 상징적인 거였습니다. 그리고 사탕수수. 이 사탕수수를 위해서 아메리카에 대규모로 농장이 건설되기도 했어요. 커피, 그리고 고추.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시아로 전파되면서 우리나라에 이런 그 김치가 매운 김치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그 외에도 우리가 많이 먹는 뭐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런 것들 원래 아메리카가 원산지입니다. 근데 이게 전파가 되죠. 그런 작물들은 구황 작물이라고 해가지고 뭐 척박한 땅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아사하는 그 굶어 죽는 거를 많이 극복하는 도움이 되는 작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문화 교류입니다. 동서양의 문화 교류. 첫 번째로 종교. 유럽 세력이 성장하면서 해외로 진출하죠. 그러면서 크리스트교, 포교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유럽 사람들은 뭐 크리스트교를 신봉하니까. 특히 근데 아메리카에서는 강제 개종 방식이었어요. 앞에 나왔던 그 아메리카에 잉카 제국 있었지. 그 스페인이 침략을 해가지고 잉카 제국의 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을 이제 죽이는데 그 잉카 제국 왕을 화형을 시키려고 하니까 너는 이교도에서 화형을 시켜야 된다. 크리스트교 세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자 그 사람이 나는 우리 종교에서 화형당하면 영혼이 뭐 부활할 수 없다 해서 화형만을 면하게 해달라. 그러면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해라. 그래서 잉카 제국 왕은 마지막에 죽기 전에 크리스트교로 이렇게 바꾸고 화형은 명하고 뭐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좀 강제 방식으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크리스트교를 전파하였습니다. 다음 중국. 중국 사람들은 학문적인 관심으로 서양 문물에 접근. 특히 이때 중국에도 역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마테오 리치, 이 사람 이름 좀 기억합시다. 치예요, 치. 그리고 아담 샬,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의 선교사입니다.
우리 앞에 그 종교할 때 나왔어요. 그 일회고사 범위에 교황청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그 위기를 맞이하자 로욜라의 그 예수의 창립에서 그리스도교 이제 로마 가톨릭의 개혁을 시도를 했다 했죠. 그 예수의 선교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까지 와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중국의 자연과학이 발달한 뭐 지도라던가 뭐 이런 것도 막 전파해주고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근본적인 생각까지 바뀐 건 아니었습니다. 다음 일본. 일본은 나가사키를 통해 이게 유럽인들하고 일본인들이 만나는 그 주요 도시였습니다.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 문물을 수용했다. 특히 이때 일본인들이 그 가장 많이 교역을 했던 나라가 처음에는 포르투갈이었는데 뒤에는 네덜란드로 바뀝니다. 네덜란드인들하고 일본인들이 만났던 곳이 데지마라고 하는 인공섬이었어요. 적어두세요. 데지마. 얘네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본 사람들 사이에 막 퍼지면은 크리스트교가 전파되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안 된다. 그래서 데지마라는 인공섬에 거주하면서 교역 목적으로만 왔다 갔다 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네덜란드의 학문이 전파되면서 그들의 학문을 연구하는 난학이라는 게 발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난학. 대표적인 난학 책으로 해체신서. 동아시아에서는 이런 뭐 인간의 몸을 해부하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 해체신서. 근데 해체신서라고 해서 그 해부학 책 이런 게 발달하기도 했었습니다. 네덜란드인들의 난학. 그리고 이 포르투갈인들이 왔을 때 조총이라고 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쳐들어왔던 그 무기가 전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유럽인들은 동아시아가 받기만 했느냐? 아니죠.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서 가져간 것들도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가 유행을 하는데 신우아즈리, 중국 문화 유행. 지금은 한류 해서 우리나라의 문화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뭐 알아주고 뭐 저런 아이돌들이 뭐 되게 성공하고 했지. 이때는 신우아즈리라 해서 중국 문화가 또 유행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도자기, 차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생태 환경 마지막입니다.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고 생태 환경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일단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질병의 확산. 특히 앞서서 그 총균세 언급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천연두가 유행을 해요.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천연두를 유행을 하면서 아메리카 원주민이 급감합니다. 이제 유럽 사람들이 일부러 천연두 환자가 썼던 이불을 갖다가 아메리카 사람들이 막 덮고 자기 하고 막 이러면서 뭐 그들을 완전히 뭐 인구를 많이 자연스럽게 막 병으로 죽도록 뭐 그런 짓까지 했다고 해요. 면역 체계가 없는 거죠. 유럽인들은 그 전에 이미 면역 체계를 갖췄는데 아메리카인들은 이 천연두에 대한 항체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인간 활동 영역의 확대. 인간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서 동물의 개체수라던가 이거 감소했을 거고 당연히 생태계의 변화 나타났겠죠. 그리고 뭐 살림 어떻게 됐을까? 당연히 줄어들었겠지. 뭐 이런 산업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살림이 황폐화되었다. 그리고 환경 문제도 발생했다. 지금 이게 우리 현재 사회에서도 되게 심각한 문제잖아.
아이고, 환경 문제 발생. 자, 이런 식으로 세계적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나타난 변화들이었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